이제는 551번 동영상에 이어서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 이런 코사인 함수로 변하는 고리의 중심을 수직하게 지나는 축을 Z축이라고 할 때 고리의 중심으로부터 Z만큼 떨어져 있는 Z축상의 한 점 P에서 고리 전체에 의한 R자 전기장을 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자 전기장을 구하기 전에 전기장의 성분 중에 어떤 성분만 살아남게 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량이 연속적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고리를 아주 작은 길이 DS들로 나누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원 1에 있는 한 부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원 1의 전하의 부호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의 부호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선택한 이 부분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선택한 부분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이 직선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이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이 부분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X축에 대해서 θ만큼 아래쪽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고리를 아주 작은 길이 DS들로 나눈 다음에 각 부분에 의한 전기장을 구해서 다 더할 겁니다. 척분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반드시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되냐면 반원 2에서 X축에 대해서 아래로 각이 C인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량이 이런 코사인 함수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의 크기는 같습니다. 반원 2에서 전하의 부호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의 부호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선택한 전하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한 전기장 방향은 X축에 대해서 θ만큼 아래쪽으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전하의 크기 같고 이 거리 같습니다. 이 말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화살표의 길이가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두 개의 전기장 벡터를 이렇게 Z성분과 XY 평면상에서 성분 두 개로 분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와 이 화살표의 길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의 길이, 그러니까 크기는 같습니다. 길이는 같은데,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인 두 개의 벡터를 방향까지 생각해서 더해버리면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고리를 한 바퀴 뺑 돌려서 척분하게 되게 되면 Z성분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Z성분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반원 1에서 X축에 대해서 위쪽으로 C인 부분과 X축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C인 두 부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원 1의 전하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의 부호도 플러스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X축에 대해서 위쪽으로 C만큼 향하는 방향입니다. 전하가 이런 코사인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두 부분으로부터 전피까지 거리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 크기, 이 빨간색 화살표의 길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장 성분도 Z 성분과 XY 평면상에서 성분 두 개로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Z 성분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빨간색 화살표와 이 빨간색 화살표의 XY 평면상에서의 이 벡터들을 이렇게 X성분들과 Y성분들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Y성분들은 551번 동영상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해서 Y성분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건 이 경우에도 X성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X성분만 관심 갖겠습니다. 고리 전체의 전피에서의 전기장의 Y성분과 Z성분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X성분만 남게 됩니다. 반원 1의 일부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TQ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부분으로부터 전피까지 거리는 루트 R 제곱부터 Z 제곱이죠. 그러면 선택한 이 부분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 크기를 DE라고 한다면 이 전기장 크기 DE는 쿠롱 상수의 거리의 제곱, 그러니까 R 제곱 보태기 Z 제곱분의 TQ 하면 되죠. 선택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TQ는 선택한 부분의 길이 DS의 단위 길이당 전하량 람다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DQ를 람다 DS를 바꾸겠습니다. 단위 길이당 전하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고 선택한 부분의 길이 DS는 이 각이 DC다라면 DS를 RDC다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Z성분 관심 없습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전기장 벡터의 성분 중에 XY 평면상에서의 성분의 크기, 이 파란색 화살표의 길이를 DEXY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럼 이 DEXY는 이 각이 파이면 이 각도 파이거든요. 그럼 이 파란색 화살표의 길이는 DE sin 파이겠죠. DE에 이 녀석 대입하고 sin 파이는 이 길이분의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관심 있는 건 X성분에만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색 화살표로 표시한 이 전기장 성분에만 관심 있습니다. 반원 1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기장 성분을 표기할 때 첨자 1을 붙여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장 성분을 DEX1으로 표기한다면 이 전기장 성분의 크기, 그러니까 보라색 화살표의 길이는 이 각이 C다면 이 각도 C다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화살표의 길이를 DEXY 코사인 C다로 쓸 수 있습니다.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DXY에 이 녀석 대입하고 여기 코사인 C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척분하게 되면 반원 1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 X분 정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적분 기호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적분하는 과정은 551번 동영상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반원 1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반원 2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도 사장이 같습니다. 그래서 반원 2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을 표기할 때 첨자 2를 붙여서 표기한다면 이 경우에도 X성분만 남게 되고 반원 2에 있는 전하에 의한 전기장 X성분도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고리 전체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도 X성분만 남게 되겠죠. 그럼 전체에 의한 전기장 X성분은 반원 1에 의한 전기장 X성분과 반원 2에 의한 전기장의 X성분을 구해서 더해버리면 되거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X1에 이 녀석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고렁상수 K가 4파이 60름 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고리 전체에 의한 전피에서의 전기장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그러면 Z에 0 대입하게 되게 되면 고리의 중심에서의 전기장 구할 수 있죠. 그래서 Z에 0 대입을 해서 구해보게 되면 551번 동영상에서와 같은 결과 나오게 됩니다.